인정투쟁은 결국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고 자유로운 상태고, 계몽적 주체라는 것은 그 신학적 이성, 교회의 권위에서 벗어난 세속적 이성의 자기 확신입니다. 저는 그 죽음 충동에서 출발해야 모든 문명권의 자유 개념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인간이 위대해지고 자연을 넘어서는 차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물과 다른 차원의 발리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죽음 충동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상환입니다. 우리는 동서의 그 자유 개념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어떤 신의 한 수와 같은 어떤 매개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두 문화권의 그 자유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근접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에 우리는 자기 개념을 놓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란 뭘까요? 저는 자기는 세 가지 축의 교차점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축은 이 타인과 관계하는 축, 대타관계의 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 관계하는 축, 자기관계, 대자관계의 축입니다. 세 번째는 이 먼 곳과 관계하는 축, 이념, 신, 천명 같은 그 먼 곳과 관계하는 그 축, 원격 관계의 축이죠. 이 자유는 이런 자기의 이런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접근해야 할 만큼 복잡한 개념입니다. 예, 동서를 불문하고 모든 윤리학, 소크라테스의 윤리학이든 공자의 윤리학이든 다 사람다움의 길을 가르쳤죠. 그런데 이제 사람다움, 자기다움의 개념이 무척 다릅니다. 심신관계에서부터 우리 인간 인식 능력을 분류하는 방법 모든 면에서 다르고 한데 이런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저는 동서 윤리학의 자기를 구조화하는 공통의 세 가지 요소를 이번 강연을 통해서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를 세 가지 관계, 세 가지 축의 어떤 매듭으로 정의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또 어떤 먼 것과의 관계입니다. 윤리라는 것은 언제나, 또 자유라는 건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죠. 그리고 또 그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또 그 어떤 먼 것인데 옛날에는 그게 신일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일 수도 있고 또 천명일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서를 불문하고 윤리적인 주체, 그 자기는 어떤 대타관계, 대자관계, 원격관계라는 어떤 삼중의 관계의 통일체다. 이것이 이번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유는 동서를 불문하고 자기 개념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그 자기 관계 속에서 자기는 이중적입니다. 능동적인가 하면 수동적이고 객체인가 하면 주체적이죠. 서양 문법에는 이 제기대명사나 대명동사 그리고 그것들이 기반하는 중간태가 있어서 이런 이중의 존재 방식을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존재의 양태가 점차 서양적 자기와 그에 기초한 자유 개념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서양에서 이 자기의 형상은 보통 영혼으로, 진료는 신체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진료 형상의 차원에서 동양과 서양은 심신관계, 인식 능력에 분리해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형상과 진료의 관점에서 동서의 윤리적 자기는 너무나 다르지만 이런 작용 또는 동기의 관점, 또 목적 또는 지향의 관점에서는 무척 유사해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다. 그들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탁월성을 근거로 명예를 얻고자 한다고 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말인데
이제 여기에서 하유징화가 따라서 덕성, 명예, 고기암, 영광 등은 처음부터 이 경쟁, 놀이의 영역에 들어 있었고 그 영역은 곧 놀이의 영역이다. 이런 추석을 통해서 하유징화는 고대 윤리학의 주요 용어가 이 놀이 충동, 경쟁 충동의 산물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놀이의 특성이 뭘까요? 하유징화는 이제 에디프의 논리에 따르는 가상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발전해서 어떤 공론, 레스 포브리카가 성립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론장의 인류학적 유래를 말해봐라. 그러면 신성한 유리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점, 이건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 자발성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서양에서 자유라는 말의 어원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친구라는 말하고 만납니다. 독일어의 프라이하이트하고 프로인트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서양의 자유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상호 인정관계에 놓인 어떤 폐쇄적인 집단, 또 그 집단에 대한 소속, 이런 것을 중요한 요소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 그 자유할 때 그 자자는 자기를 가리키는 거고, 적어도 하여간 위진 남북조 시대, 한나라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행동인데 그 규칙을 어기는 것, 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자유라는 말로 표현했고 그 빈도나 그 사용이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나라 이후에 선불교가 등장하고 시인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 이런 그 동양의 자유 개념, 특히 중국의 자유 개념은 이런 어떤 평등한 상호 인정관계,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표현되는 이런 평등한 관계라는 의미가 이런 윤리에서든 자유 개념에서든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불안은 죽음을 통해서만 해소됩니다. 자유로운 개인은 인륜에 맞서고 타인과 불화하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등장하는 개인은 비극적 죽음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 운명입니다. 이는 근대 세계의 개인과 대조를 이룹니다. 유가 전통에서는 공동체의 인륜과 불화하는 자유로운 개인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갈등 배제를 통한 조화, 그것이 유가윤리의 첫 번째 이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유가윤리의 핵심은 사람됨입니다. 윤리는 자기다운 자기에 대한 가르침이고 자유는 자기다운 자기를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자 완성의 결과입니다. 이 점은 공자에서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습니다. 이 숙이라는 거, 이 자기를 닦는다는 거, 이 동서윤리의 구심점이고 그래서 종종 성인으로서 추앙받는 두 철인에게 윤리는 자기의 윤리, 자기가 되기 위한 윤리, 자기 형성의 윤리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반어법이 타인에게 잘못을 찾는 반구 제인이라면 공자는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는 반구 제기를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반어법이 결국은 근대 시기에 유럽에서는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뿌리가 됐고 공자의 이 반구법은 송명식이 이 시민혁명이 아니라 시험혁명, 과거제라는 시험혁명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런 반구의 정신을 가장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순자라는 이 책을 여는 첫 문장, 청출어람 청어람인 것 같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하자면 예체 이념은 결국 사회를 극장으로 표상하는 이른바 자아연출의 사회학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론들에서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엄격한 규칙의 준수, 게다가 이 장인적인 능숙함을 통해서 이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준수입니다. 우리는 예를 익히고 예와 하나가 되어서 되어가는 이런 극기복례의 과정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노장 전통에서 이런 의미의 자유를 자연이라고 일컬었는데, 이 노장에서 자유는 이게 로저 에임스의 말인데 인용합니다. 이 장인들과 현자들의 행동 그리고 성격을 묘사하는 걸림돌 없이 탁월한 기회를 의미한다. 이게 로저 에임스의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극기는 결국 조야한 자기를 예의 형식과 완전히 하나 되어 거침이 없는 상태로 나가는 이 절차 탁마의 과정이 됩니다. 이 알키비아데스라는 대화표는 그 알키비아데스라는 청년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그 가르침은 두 개의 명령으로 지게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돌봐라. 우리 보통 이제 소크라테 하면 너 자신을 알라 이거 하나만 아는데, 이 대화편 보면은 이 두 명령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자기를 돌봐라예요. 자기를 너를 훈육하고 만들고 절차탁마해라. 이게 먼저고, 이걸 위해서 이제 너를 알아라. 이게 이제 보조적인 명령인데, 뭐 우리가 오늘날 통용하는 자유 개념, 이것은 이제 근대 국가의 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근대 국가는 제가 볼 때 세 가지 커다란 혁명적 전환의 산물입니다. 하나는 이제 17세기의 과학혁명의 산물이고, 이걸 통해서 어떤 유기체적 자연관이 붕괴되고 이제 자연을 기계로 표상하는 새로운 자연의 이미지가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론이고, 이 계약론을 통해서 이 국가가 유기체라는 그 오래된 관념이 깨지고, 이것도 여전히 인공의 산물이다. 우리 개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새롭게 탄생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이미지, 국가의 이미지가 뭐 대대적으로 바뀌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계몽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이제 역사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전에 그 계몽주의 이전에는 역사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늘 그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계몽적 주체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같이 계획하고 실현해가는 어떤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미래 중심의 그런 역사관이 생겼죠. 이제 이런 자연 이미지, 국가 이미지, 역사 이미지가 바뀌는 가운데 어떤 근대 문화, 근대 국가가 성립하고, 자유의 개념도 이런 큰 틀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근대 국민국가 그리고 그와 맞물린 자유 개념은 이상의 세 가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더불어 탄생했습니다. 이번에 계몽적 자, 이거 이제 자율적 주체죠. 윤리적 차원에서 이 자기 법을 통해 윤리적 질서를 수립하는 개인이고, 자신이 수립하거나 동의한 법칙에 복종하는 주체입니다. 계몽적 주체는 이제 계약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수립하고, 이제 자유를 통해서 윤리적 질서를 수립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현실 비판을 통해서 역사적 질서를 열어갑니다. 역사에 개입하는 이런 신의 섭리, 신학적 역사 도식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역사를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그 17세기, 18세기에 그 유럽인들이 특히 계몽주의 시기에 그 뭐 볼테르처럼 중국을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몽테스키에나 헤겔처럼 그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상국가로 그리는 사람들은 주로 그 정보의 원천이 그 당시 중국에 파견된 제수잇 선교사들, 신부들이죠. 신부들은 중국에 오래 체류하면서 그 문명을 몸으로 체험을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중국의 지식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중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보고한 중국의 그 자료를 읽은 사람들은 주로 찬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국을 접한 사람 중에 상인이나 이 장군, 군인들이 있습니다. 뭐 제독들이죠, 해군 제독들.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 머물되 아주 짧게 체류했고, 이들이 남긴 어떤 여행기나 체험담은 주로 그 중국을 나쁘게 그렸어요. 어떤 야만 문명 국가로 그렸고, 이런데 많이 접한 사람들은 이제 중국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곤장으로밖에 다룰 수 없는 야만 국가다. 뭐 이 전제 국가다. 뭐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 요즘에 뭐 그 대륙에서 그 이른바 그 유교적 능력주의가 나와서 그 서구의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모델로서 그 뭐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렇게 어떤 계몽의 정신, 끊임없이 이런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공선 모델 이념이 뭐냐를 두고 그 특수한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에 어떤 경쟁, 그 엘고널 스프릿, 이게 없으면 그거는 이제 현대 사회의 이념으로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육아의 어떤 윤리학, 자기의 윤리학, 또 자기 개념의 어떤 그 풍부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이번 강연 준비하면서 참 많은 좋은 책들을 발견하고 또 읽으면서 감동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리 이 정치적인 행위라는 게 뭐냐, 그 특히 이 레스 퍼브리카라는 게 뭐냐, 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뭐 인정투쟁으로서의 명예의 추구가 뭐냐, 뭐 이런 것을 아주 그 감동적으로 그렸고, 또 특히 이제 이 근대인들이 잊게 된, 망각하게 된 그런 가치들을 고대 공화정을 기술하는 가운데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저작입니다. 예. 자유 개념은 뭐 우리가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그 애매한 개념인데, 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담고 있는 개념이고, 또 그 문화권의 그 이상을 담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계화 시대고 동과 서가 이제 함께 그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시대고, 이럴수록 동서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이런 존중과 화해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서로의 자유의 개념을 알아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